이 작품은요, 바로 고려 왕업의 무상함을 노래한 조선 개국 공신의 회고가입니다.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망국의 슬픔에 빠져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껏 똑똑 문정쌤과 함께 고전 시가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도전의 바로 선인교 날인 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특별한 제목이 없어요. 선생님이 고전에서 모든 작품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고전에서 우리가 제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목은 이 작품의 얼굴이에요. 내용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평시조는 제목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평시조 초장에 있는 첫 번째 이렇게 구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특별히 제목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그럼 이야기할 때 제목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장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는 제목에 대한 분석을 따로 특별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시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시조는 대부분 제목이 없다는 것도 친구들 꼭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바로 고려 왕업의 무상함을 노래한 조선 개국 공신의 회고가입니다.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망국의 슬픔에 빠져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시조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평시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바로 평시조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자,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교 아래로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선인교라는 것은 개성에 있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선인교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이 자하동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자하동 역시 또 개성에 있는 고을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선인교 그리고 자하동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고려의 왕업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인교에서 내려오는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500년 동안 화려했던 고려 왕조가라고 했습니다. 네, 고려 왕조의 왕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화려했던 고려 왕조가. 자, 이제는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정말 화려했는데 지금은 물소리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 왕조가 멸망한 것을 이 화자는 지금 물소리, 즉 청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종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작품의 갈래 선생님이 처음에 평시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조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시조는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 종장의 첫 구는 반드시 세 글자로 맞춰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아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딱 세 글자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갈래 형식 뭐라고요, 친구들? 크게 말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3장 6구 형식을 가지고 있는 평시조입니다. 자, 평시조의 특징들이 또 있죠. 특별히 제목이 없이 대부분 이렇게 그냥 처음 가지고 오는 것이 임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흥망. 자,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흥망이라고 했습니다. 고려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려 왕조가 과거에는 정말 흥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망하고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물소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망했다,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중장에서 이렇게 물소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망해버린 나라, 고려 왕조의 흥하고 망함을 물어봐야 무엇 하겠느냐라고 종장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정말 과거를 회고하는 회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화자는 고려 왕조를 회고하면서도 또 시세에 따라함을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작품은 평시조이고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회고적이었어요. 과거 일을 생각하는 거죠. 제재 중요합니다. 바로 물소리입니다. 주제는 고려 왕업의 무상함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느끼는 이 감정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은요, 고려 왕조를 회고하면서도 또 시세에 따라야 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작가가 정도전이었습니다. 조선 개국의 공신이었죠. 이러한 작가의 자기 합리화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청각적 이미지 어디에 쓰였었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물소리라는 부분에서 이 청각적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탐법, 물소리로다 이러한 것들 바로 영탐법이고요. 또 마지막에 물어 무엇 하겠느냐 이러한 부분 서리법이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을 해서 화자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 정도전은 작가죠. 자,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에 잠깐 잠깁니다. 그런데 이미 망한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을 물어서 무엇 하겠느냐라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고려의 멸망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하나의 흐름이고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감에서 벗어나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먼저 초장에서는 흥성했던 고려 왕조를 회상했습니다. 선인교, 그리고 또 자하동, 바로 이러한 것들은 다 개성에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개성에 있었던 소재들을 가지고 와서 고려의 왕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중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흥했던 고려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적으로 또 잘 표현하기 위해서 물소리라는 청각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 자, 마지막 어떻게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상함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개국 공신의 면모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시세의 흐름을 따라야겠죠. 새로운 왕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핵심 정리 부분에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놨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캡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갈래, 성격, 주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차곡차곡 모아두면 친구들만의 평시조 노트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핵심 정리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이 부분들 유념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찾아온 읽거스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작품 어땠나요, 친구들? 자, 무상함을 잊고 이제 우리가 좀 현실에 더 충실해야 돼.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뭐 나라를 잃고 새로운 뭐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뭔가를 떠나보내고 이제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맞이해야 돼. 이러한 것과 연결된 친구들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조를 쓰고 낭독해 보는 시간 의미 있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향한 문, 똑똑 문정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